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나의 노후가 건강하고 편안할 거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생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온전할 때 주위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깔끔하게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매일 맞이하는 하루를 잘 살아내고 다음날 맞이하는 하루를 또 잘 살아내면 그 하루들이 모여서 자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살면 절망도 없고 헛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에서 60세는 금방인데 70세, 80세는 진짜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면 학벌, 학연, 지연, 명예 이런 것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없고 몸에 좋다는 5만 가지 보약을 챙겨 먹어도 전부 다 부질없습니다. 60대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아니 70대 초에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며 그제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의 재물과 건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보다 더한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청춘은 그대로고 헛헛해진 노후만 길어져 그 맛이 나질 않고 아무리 오래 살 수 있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는다면 그저 고생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120세 시대라고 해서 누구나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평균 수명은 83.5세로 남성은 80.5세, 여성은 86.5세로 여성이 약 6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전체 기대 수명은 82.8세로 남성은 79.9세, 여성은 85.6세로 여성이 약 5.7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20대에서 30대가 되면서 하나씩 전과 미묘하게 달라지는 몸의 차이들. 40대가 되면서 더욱 확실하게 느끼게 되고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더욱 느껴지던 그 시절. 그런데 진짜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잔잔한 파도였다면 80대가 되면 해일처럼 급격한 변화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별로인 날도 많아지고 작은 사소한 것 들어올리는 것조차 힘이 들고 핸드폰이나 TV 리모컨은 대체 어디에 놔뒀는지 도통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주변에서 한 번씩 들려오는 부고 소식과 같은 우울한 소식에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닥치고 나서 이제부터라도 대비를 해야겠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80대는 이미 늦었습니다. 100년짜리 산삼을 입에 다 털어넣는다 해도 몸은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용없어진 시점에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미리 먹어볼 수도 없고 사람마다 죄다 다르니 대비할 수도 없고 대비하기에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방대하여 답이 없습니다. 억울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다가오는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옆동에 사는 김씨 할머니는 이제 막 80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 10년 전에 사별하셔서 안 계시고 자식은 아들 둘인데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어머님을 어찌나 생각하는지 아파트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효자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 없이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격주로 번갈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들 둘의 걱정과는 달리 김씨 할머니는 어디 하나 아픈 곳 없고 약 먹는 것도 없습니다. 챙겨 먹는 거라곤 유산균, 종합 비타민 하나가 다입니다. 매일매일 영어 공부도 하고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격도 인자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공원을 산책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동네 유명인사 김씨 할머니의 인생 목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목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100살까지 살아서 상수 잔치를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씨 할머니가 지금은 무척이나 건강하시지만 100세까지 지금처럼 정정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의 몸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시들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장기에서의 세포가 감소하여 내부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한 80세의 벽을 제대로 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하게 되는데, 특히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다고 하여 오히려 더 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과 체세포량은 줄고 체내 지방량은 늘어납니다. 골밀도가 저하됨에 따라 뼈도 쉽게 부러지고 연골 등 뼈에 문제가 생겨서 관절염을 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감각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걷거나 뛰고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이 점차 힘들어집니다. 또한 40대 이후로 감각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시력 감소의 주요 원인인 노인성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력도 약해져서 맑고 높은 새소리나 알람음과 같은 고음을 인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후각과 미각이 감소하여 음식의 맛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신체의 노화는 신경정신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뇌 역시 40세를 기점으로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며 이런 현상은 10년마다 약 5%씩 진행됩니다. 70세가 넘어서면 이 감소폭이 더욱 뚜렷해지고 이는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 감소 등 다양한 인지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면 인체의 신체 기능은 중년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기능이 최대 30%에서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신체의 세포 재생력과 회복력도 크게 감소합니다. 60대와 70대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느리지만 회복이 가능했지만 80세를 넘어서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몸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약 60cm 거리에 사물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노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40대 중반부터 노안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로 인해 노안이 더 빨리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안경을 위로 올리고 오만 인상을 써가면서 핸드폰의 내용을 살펴보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흉부에서 느끼는 불편함, 특히 위산이 역류하여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증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위산 역류라고 하며 이때 발생하는 속쓰림이나 가슴앓이는 상당히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위산 역류 역시 나이가 들면 자주 생기는 노화 현상 중의 하나이기에 이를 완화시켜주는 제산제 역시 섭취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관절 통증은 노화의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증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고령자가 관절염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겪는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골관절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연골은 뼈와 뼈가 서로 마찰하며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골이 손상되거나 닳게 되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이 통증은 움직임에 따라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성과 아이들의 목소리처럼 높은 톤의 소리를 듣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귀 속의 모세포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포들은 음파를 뇌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활동이 저하되면 높은 톤의 소리에 대한 감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어듭니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30에서 70세 사이에 약 2.5cm, 여성은 최대 5cm까지 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80대가 되면 이런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관절의 연골이 닳고 척추가 압축되며 근육이 약해지고 골밀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변비 역시 흔한 노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습관과 신체 활동량의 변화가 생기고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변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꾸준히 활동량을 늘리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평소에 털이 나지 않던 부위에 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나이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상대적으로 늘고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도 잠을 적게 자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새벽에 자주 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건강 문제나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노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대로 가만히 늙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노화 증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인지하게 되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우울해지면서 축 처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지 나 자신의 노후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어 근심가독 걱정이신 분들은 이제부터 방구석 철학에서 알려드리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후 생활도 배움의 연속이다. 나이가 들어 80세를 넘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일상의 습관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 80대 중반에 접어드신 그분은 노후 생활도 배움의 연속이라고 강조하셨는데 특히 70대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80대도 건강할 수 있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에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시기이니 70대를 활발하게 보내지 않으면 80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 후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70대에 접어들어 많이 의기소침했다고 합니다. 평생 병원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딱 70대가 되니 퇴행성 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자주 가야 해서 속으로 많이 우울했지만 어느 순간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70대가 노화 현상의 개인차가 가장 큰 시기라고 말하며 이 시기의 관리가 이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0대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평생의 습관을 잘 유지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노후에도 끊임없이 움직여라. 우리 아파트에는 이웃의 일이라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언제든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8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나 동안이고 몸이 정정하신지 그분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어르신의 나이를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연륜이 있어서일까요? 일은 또 어찌나 꼼꼼하게 잘하시고 노련하신지 어떤 일이라도 뚝딱뚝딱 하면 금방 끝이 납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전국 곳곳에 산을 찾아 등산을 다녀오십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은 할아버지를 늘 생기 있게 보이게 하고 젊게 유지시켜주는 듯합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생기 있고 총기가 넘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며 젊음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가, 여러 분야의 장인 등 그 평생을 자신의 일에 바치는 이들은 늘 활동적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80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이미 70대와 80대 노인들이 지하철 택배, 도보 배달, 아파트 단지 실버 택배와 같은 간단한 일을 하며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움직임을 멈추면 계속해서 멈춰 있게 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멈춰 있으면 어느 순간 배터리가 방전되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활동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세 번째, 늙는다는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릴 적 제가 살던 고향에는 두 분의 어르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나이였지만 외모와 활동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 분은 항상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셨고 다른 한 분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보내셨습니다. 활동적인 어르신은 항상 정원을 가꾸고 산책을 즐기셨으며 동네 친구들 모임에도 자주 참여하셨습니다. 이분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여기시고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면 다른 어르신은 건강 문제와 늙어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외출을 자제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두 어르신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늙고 있다는 것에 갇혀버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더욱 노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 조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늙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부정해서 긍정적으로 바꾸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즐겁고 행복한 노후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각 연령대에 따른 기대를 중요시하며 20대의 취업, 30대의 결혼, 40대의 집 마련 등 각기 다른 삶의 이정표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60대와 70대에 이르러 남는 것은 은퇴와 노화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볼 시기입니다. 사회적 통념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요? 엄청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소라면 안 했을 법한 일을 해보는 것. 평소라면 가지 않을 곳을 가보거나 평소라면 먹지 않았을 음식을 먹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친구의 할아버지는 70대에 접어들며 특별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에 충실했던 그분은 은퇴 후 꿈을 이루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릴 때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읽고 세계 일주가 평생의 꿈이셨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만류와 걱정이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은 그때의 경험으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셨고 지금도 생기 있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사회적 기대와 연령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네 번째, 치매에 대한 두려움 떨치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셔서 치매의 무서움과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을 잘 알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치매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여러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 약이 과연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보급이 되어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완치된다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걱정은 예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치매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 본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큰 두려움은 사회적 역할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온전한 몫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85세 이상의 대부분이 절반은 치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치매를 단순히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아 왔지만 이제는 치매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에 대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여 뇌를 활발히 사용하고 담배와 과도한 음주를 피하며 싱겁게 먹고 채소와 견과류를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학적 접근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치매가 닥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일환입니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노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쌓이는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정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특별한 경험은 꼭 먼 곳을 여행하거나 큰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으로 자신과 맞는 환경과 사람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무언가 특별한 일을 찾아 헤맸지만 이제는 하루의 평범한 일상,
예를 들면 강아지와 산책을 하거나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하니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재미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재미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를 더 평온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늙는다는 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에서 마주하게 될 지혜와 의미 등이 기대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삶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무척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희망은 절망이 가득할 때 가장 빛나며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빛처럼 반짝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라고 뭐가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이 기다란 여정에서 각자의 삶에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날들을 기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항상 희망을 잃지 않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보란듯이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